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 존자가 차기 후계자가 인도와 중국 두 곳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티베트인들이 중국의 지명자는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학기를 맞아 각 대학 불교 동아리 활동이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동국대 불교학생회에도 참신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평가 결과 템플스테이가 사찰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세분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을 순례해온 도법 스님이 특강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불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 직지심경의 고장 청주에 위치한 고인쇠박물관이 불교 문화의 산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각범의 화쟁 토론에서는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으로 표현되는 5G 시대를 어떻게 대비하고 앞서갈 것인지를 짚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티베트의 정신적인 지도자 달라이라마 존자가 차기 후계자가 인도와 중국 두 곳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망명진 인도에서 외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밝힌 얘기인데 하지만 티베트인들은 중국의 지명자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홍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차기 후계자에 대해 인도와 중국 두 곳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인도 다람살레에서 가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이 달라이라마 15세를 지명하겠지만 존중받지는 못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는 올해 세납 84살에 접어든 달라이라마가 후계자 문제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언급한 것으로 달라이라마는 자신이 사후 인도에서 환생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달라이라마가 지난해 11월 일본 아사히 신문을 통해 후계자의 민주적 방식 선출을 강조한 것과는 표면적으로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이 달라이라마의 후계자 선출 개입을 방지하는 것이 선출 방식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발언에서 다시 확인했다는 입장입니다. 더 와해되고 더 분산되고 더 산만하고 중국이 원하는 시나리오로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제가 책에도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이라마가 입적하면서 15대 달라이라마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해놓지 않으면 그대로 끝나는 게임이에요. 이와 관련해 달라이라마는 앞으로 인도와 중국 두 곳에서 달라이라마가 나올 텐데 600만 티베트인은 중국이 지정한 달라이라마를 신뢰하지도 존중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달라이라마 제도 유지와 관련해선 티베트인 다수가 유지를 원한다면 제도는 남을 것이라며 지난해 민주적 선출을 강조한 발언에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환생제도로 후계자가 나와도 정치적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결국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킨 자신의 결정이 번복될 수 없다는 점도 이번 발언에서 확인됐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강남클럽 버닝썬과 관련해 경찰에 제기된 의혹을 씻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민 청장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원행 스님과 마주한 자리에서 국민들이 버닝썬 사건을 두고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거기에 경찰관들도 유착되었다는 의혹이 있고 그래서 국민들께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그런 국민들의 걱정을 씻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전경찰 역량을 총동원해서 국민의 걱정 불안거리를 씻어내겠습니다. 민 청장은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사회적 문제나 현상들에 대해서도 경찰이 철두철미하게 직책을 완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원행 스님은 공평하고 편안하게 나라를 잘 이끌어달라고 민 청장에게 당부했습니다. 청년불자의 산실이자 거점인 대학교 불교 조직의 활성화가 한국불교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새 학기를 맞은 각 대학 불교 동아리의 활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불련 중심의 각 대학 불교회는 요즘 참신하고 다양한 포교 방식을 모색하면서 오랜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요.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는 캠퍼스 포교 현장을 BBS 뉴스가 시리즈로 보도합니다. 첫 순서는 동국대 불교학생회입니다. 박세라 기자입니다.
동국대 불교학생회 동불의 보금자리인 서울 캠퍼스 학생회관 2층 동아리방. 바깥에 어둠이 깔리자 이곳에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법당 부처님을 마주보고 앉자 마음을 가다듬는 입정이 시작되고 스님의 목탁 집전에 맞춰 저녁 예불이 이어집니다. 예불이 끝나면 저마다 회의 준비로 바삐 움직입니다. 함께 차를 나누며 진행되는 회의는 늘 웃음이 넘치는 자유로운 분위기. 불교 학생회 활동에 누구보다 적극적인 청어 스님이 캠퍼스 포교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수요일 날 6시에 저희들이 학생들을 모아서 명상 법회를 여기에서 진행을 하고 그 학생들한테 불교를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수업 시간표와 동아리 행사 일정 등을 조율하며 다 함께 참여할 새학기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새내기 동불 회원이 된 19학번 신입생은 불교 동아리 활동에 기대가 가득합니다. 제가 대학교에 들어와서 앞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랑 만나서 불교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보고 싶고 연등회에 제가 참가를 해가지고 연등행렬을 해보는 걸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동불 회원들은 더 많은 학생이 불교 동아리에 관심 갖길 바라며 올해는 색다른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교내 곳곳에 붙였습니다. 기존 사찰이나 불교단체 등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문양의 포스터에서 벗어나 올해는 명상하는 사람과 연등 행렬 모습, 코끼리 캐릭터 등 불교 상징물을 젊은 층이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제작했습니다. 동불 회원들은 종립대학 동국대 캠퍼스에서 친숙한 불교를 홍보하는 데도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지난 6일 동국대 만회광장에서 열린 2019 동아리 박람회에서는 동불의 활동 모습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귀여운 동자 쓴 캐릭터 탈을 쓴 동불 회원이 음악에 몸을 맡겨 신나게 춤추고 목탁을 치며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진지하게만 느껴진 기존 종교 동아리 모습을 벗어던지고 참신한 불교 동아리 문화를 선보인 가운데 올해는 동국대 신입생 190여 명이 동불에 가입하는 큰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신입생과 재학생들이 행복하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앞으로 100주년까지 나아갈 수 있는 동불을 만들겠습니다. 내년이면 60주년을 맞는 동국대 불교학생회 동불이 대표 종립대학의 불교 동아리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면서 침체된 대학생 포교의 미래를 밝힐 등불로 하나 갈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템플스테이가 사찰이 갖는 정체성과 독창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들의 1년 실적을 평가한 결과 외국인 참가자가 많거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한 곳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류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운영사찰 전국 130여 곳, 체험인원 연간 20만 명. 2002 한일 월드컵 당시 세계인들의 한국문화 체험을 목적으로 출발한 템플스테이의 그간 외형적 성과입니다. 불교 문화의 우수성을 전하고자 현장에서 노력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 보존되고 있는 문화유산은 선조들의 삶과 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잊고 사는 많은 것들을 템플스테이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만남의 장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주최한 2018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종합평가에서 설악산 백담사 등 13곳이 최우수 운영사찰에, 경주 골굴사 등 33곳이 우수 운영사찰에 선정됐습니다. 이들 사찰은 템플스테이가 우리나라 대표 문화관광체험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템플스테이 참가자 수는 많이 증가했고 외국인들의 참가자 수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는 내외국인 참가자 실적, 참가자 만족도 평가, 사회공익 활동 등 다양한 지표를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상의 영예를 나는 사찰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모두 외국인 참가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다녀간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외국인 템플스테이 전문 사찰로 영어가 가능한 실무자가 상주하고 외국인 참가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통역, 예약 등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공통점도 가졌습니다. 특히 독창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차별화된 운영 방식을 적용한 사찰들이 종합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최우수 운영 사찰로 선정된 설악산 백담사는 꿈, 희망, 숲 명상을 주제로 요가형 108배, 소리 명상 등의 프로그램을, 남양주 봉선사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광릉숲 원시림을 걸어보는 숲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백담사의 어느 지역, 어느 위치에 가면 여기서는 뒤를 돌아보면 좋고 여기서는 정면을 보면 좋고 여기서는 옛날을 한번 더듬어 보면 좋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현재를 바라보면서 또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런 환경하고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요. 일단은 저희는 큰 스님들께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도량을 보살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숲길,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인 숲길이 많은 참가자들한테 힐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지역 지자체, 단체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사회 공익 활동, 즉 나눔 템플스테이를 활발하게 전개한 법주사, 화엄사 등도 최우수 운영 사찰로 선정됐습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은 템플스테이는 이제는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공익형 프로그램 확충과 고품질 콘텐츠 개발, 사찰별 독창성 강화 등이 템플스테이의 당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북한 산성 내 유일한 템플스테이 지정 사찰인 고양 중흥사가 이번 주말부터 북한 산성의 역사를 주제로 한 템플스테이를 선보입니다. 중흥사는 해설이 있는 템플스테이 북한 산성을 알면 역사가 보인다란 주제로 오는 23일과 24일, 30일과 31일, 4월 13일과 14일 등 세 차례에 걸쳐 해설이 있는 템플스테이를 개최합니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협회와 협력해 진행하며 경기관광해설사협회장 김옥석 해설사가 함께해 북한 산성 내 유적들을 탐방하고 역사를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1차 템플스테이에서는 북한 산성 내 행궁지를, 2차에서는 산영루와 부왕사지 등을, 특히 3차에서는 중흥사에 주석했던 고승인 태고 보우국사와 개파 성능 스님의 발자취를 찾아가 보는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오는 26일 개원하는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처음 발의하는 특별분담금 사찰 지정법과 겸직 금지 완화를 위한 종헌 개정안 등이 다뤄집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 개정 및 종법 재개정 특별위원회는 중앙종회 의원의 겸직 금지 완화 등을 위한 종헌 개정안을 보인 스님 대표 발의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장 함결 스님은 각 종책 모임이 안건에 합의한 만큼 종헌 특위가 아닌 법안에 찬성하는 스님들의 발의로 본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중앙종회에서는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처음 발의하는 특별분담금 사찰 지정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생명과 평화를 염원하며 전국을 순례해온 도법 스님이 조계종단 소임 스님과 종무원들을 상대로 한반도 평화와 불교의 역할에 관해 강연을 펼쳤습니다. 도법 스님은 남북 정상회담도 필요하지만 우리 안의 대화가 더 절실하다며 이제 평화의 종갓집인 불교가 나설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조계종이 종단 소임 스님과 종무원들을 위해 마련한 특강에 화쟁위원장을 지낸 도법 스님이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 특강의 주제는 한반도 평화와 불교의 역할, 생명평화 탁발순례, 화쟁순례, 세월호 순례, 은빛순례를 이끌어온 도법 스님은 가변적인 한반도 정세 속에서 불교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불교계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크게 발심하고
흙에 원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화하면 사실은 평화의 종같이 불교입니다. 불교. 도법 스님은 지난해 세 차례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엔 불교의 화쟁과 중도 사상이 담겨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평화의 새 시대가 열리고 있지만 실제론 우리 안의 대화가 더 절실한 때라고 진단했습니다. 우리 안에 냉전을 녹이고 풀어내고 얽혔던 것들을 뭔가 고리를 꺼내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에 담겨 있는 지혜를 우리 안으로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상회담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도법 스님은 지난 1년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실버 세대들과 함께 생명과 평화의 순례를 펼쳤습니다. 단순히 걸음을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발길 닿는 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평화에 관해 나눈 이야기들을 불교계가 풀어야 할 과제로 삼았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다른 데는 어디를 쳐다봐도 답답하고 막막하지만 그래도 불교가 있어서 우리가 의지처가 된다. 불교가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된다. 적어도 뭔가 이런 역할들을 해내면 그런 과정에서 아마 상처받은 자존감들이 치유되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길 위의 전법사 도법 스님의 특강은 부처님 가르침의 실천이 바로 한반도 평화와 국민 화합의 지름길이란 것으로 요약됩니다. 도법 스님의 이번 특강은 오는 26일 아침 9시와 28일 밤 8시 20분 두 차례 BBS TV를 통해 전국에 녹화 방영됩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세계 최고 금속 활자본 직지심경의 고장 청주에 위치한 고인쇠 박물관이 불교 문화의 산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세계 기록문화유산 직지심경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수많은 옛 경전을 품고 있는 곳 청주 고인쇠 박물관을 청주 BBS 연현철 기자가 소개합니다. 직지심경 금속활자 인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청주 고인쇠 박물관. 전통 기법으로 복원된 직지심경이 이곳에서 인쇄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청동 금고와 청동 바루도 눈에 띕니다. 고려시대 목판본을 통해 금속활자원의 변천 과정과 직지심경이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역사적 배경도 엿볼 수 있습니다. 직지심경은 1377년 고려 말 청주 흥덕사에서 백운화상 스님께서 부처님의 말씀을 집대성한 책입니다. 청주 고인쇠 박물관은 1985년 청주시 운천동 일원에 대한 택지 개발 도중 흥덕사 절터가 확인되면서 직지심경의 가치와 인쇄문화 자료교육, 연구를 위해 1992년 문을 열었습니다. 불교가 낳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직지심경이 청주 고인쇠 박물관을 통해 다시금 빛을 보게 된 겁니다. 박물관이 소장한 유물만 해도 2,514건, 7,542점, 대부분 불교 문화재입니다. 저희가 어떤 직지의 가치를 널리 홍보하고 또 우리나라의 옛 인쇄 문화라든지 금속활자 인쇄 문화에 대한 그런 연구 자료도 수집을 하고 유물들을 전시를 해서 우리나라의 그 직지의 가치를 널리 홍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청주 고인쇠 박물관이 소장한 고서들이 최근 충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점도 빠질 수 없는 불교계의 자랑입니다. 충북도가 지정한 문화재는 금강반야 경의기, 원각 예참 약본, 반야바라 밀다 심경소 등 모두 5건 9점입니다. 일부 고서는 고려시대 의천 스님이 간행한 교장을 바탕으로 두고 있어 역사적, 연구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청주 고인쇠 박물관은 보물 9건, 17점, 도지정 19건, 30점의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해외 특별전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저희가 구글이라는 그 포털 사이트에 저희가 직지 관련된 금속활자 관련된 그런 그 자료들을 온라인 전시로 런칭을 하기도 했습니다. 청주 고인쇠 박물관은 우리 조상들의 인쇄 및 불교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불교가 낳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직지. 이에 청주시는 지난 2001년 직지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시키고 2007년엔 고인쇠 박물관 일대를 직지문화 특구로 지정했습니다.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백운화상 초록불조 직지심체요절. 청주 고인쇠 박물관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담은 직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연현철입니다.
서귀포 불교 정토거사림이 정토거사림회관에서 제주 구암굴사주지 해조 스님을 법사로 초청해 창립 26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나는 없이 그냥 달려왔죠. 그러다 보니까 내 자아가 반란을 일으키는 게 짜증입니다. 영자야 고맙다. 오늘부터 하세요. 기가 듣게 하세요. 정순영 거사림 회장은 창립 26주년을 맞아 서귀포 불교 정토거사림이 지역사회에서 더욱 본보기가 되도록 신행에 힘쓰자고 당부했습니다. 남성 제가불자들의 모임인 서귀포 불교 정토거사림은 지난 1993년 창립해 자기수행과 대승보살행을 통한 불국토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 마음대로 라디오 진행자인 주석 스님이 이끄는 복합문화공간 쿠무다가 음성공양을 통해 시민과 불자들에게 행복의 에너지를 전했습니다. 쿠무다는 경남 거제시 상동동의 거붕백병원 라키만 홀에서 환우들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어 환우뿐만 아니라 의료진 시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안다라는 것은 좋아하는 것을 따르지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을 따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다 보면 즐길 수 있는 즐길 낙이 되지 않겠습니까? 즐기다 보면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겠죠. 이번 음악회는 쿠무다가 올 들어 3번째로 마련한 음악회로 테너 이재욱, 바리톤 성승욱, 소프라노 전지영, 피아노 권한숙의 수준 높은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5G로 통칭되는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의 상용화를 앞두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등을 통해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세계를 펼쳐 보일 5G 시대를 우린 어떻게 대비하며 앞서갈 것인지 BBS 이각범의 화쟁 토론에서 짚어봤습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등 인류 사회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각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강국이라고 자부해왔던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 사이 장비와 네트워크 등에서 뒤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모바일 환경에서의 속도가 20GBps니까 그 변화의 속도를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나라가 이 기술적인 차원에서 나라마다 어떤 차이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나요? 이각범의 화쟁 토론에 패널로 나온 전문가들은 우리가 장비와 플랫폼 시장에서 뒤진 만큼 앞으로는 콘텐츠 시장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한결같이 주문했습니다. 권영선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교수는 서비스 분야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네트워크 등 다른 분야 발전이 뒤따르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거꾸로 서비스 계층이 잘 풍성하게 발전해 나갈 때 네트워크는 따라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요가 그 네트워크에서 잘 발생되도록 하면은 서비스에서 앞서 나가면은 또 따라잡고 앞서갈 수도 있지 않을까.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도 ICT 생태계의 맹주가 네트워크가 아닌 콘텐츠 쪽으로 옮겨갔고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도 선제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네트워크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뭔가 도모하기보다는 공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생활 속에서 수요를 잡아내고 그 수요를 담아내는 서비스나 컨텐츠를 개발하고 역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맞습니다. 패널들은 5세대 이동통신망을 경제 회복과 성장의 디딤돌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를 풀 것을 요구했습니다. 권영선 교수는 사물 인터넷 등 초연결성이 가져다주는 기회와 더불어 부작용도 있다며 새로운 환경의 룰을 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김성철 교수는 이동통신망에 대한 수혜자가 국내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일 가능성에 대비해 게임의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본격적인 이동통신 시대를 맞아 이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와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과 산업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이 중앙종회가 결의한 총무원장 불신임안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종단 내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편백운 스님은 어제 태고종 총무원 전승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종회의 불신임 결의는
의원들 사이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기습적으로 이뤄져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신임 인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종단 원로의회에 호소문을 보내 인준 거부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태고종 중앙종회는 지난 14일 제136회 중앙종회를 열고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 불신임 동의안을 상정해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지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봄 기온이 저절로 납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전국의 캠퍼스에서도 대학생 불교연합회의 회원 모집이 한창입니다. 미래 불교를 위한 한국 불교의 선결 과제 중 하나는 청년불자 양성일 겁니다. 새봄 대학가에서 청년불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며 취업 걱정 등에서 잠시나마 벗어났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3월 20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